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황홀해서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온 한 아름다운 여인이 한국에 와서 항상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 한국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여성의 눈에 비추어진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샤마라얌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아샤마라얌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아샤라고 부르니 여러분도 저를 아샤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석유 또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석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보며 대충이나마 비즈니스에 대해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이 마냥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바야를 입고 니캅을 쓰고 다니시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동차 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고 남자가 하는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남성의 동의 없이 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 사회관습의 제한을 받으며 얽매여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시대가 점점 변해서 저희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제 세대는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직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다행히 많은 여성들도 사업가로 성장하고 다양한 직업에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예전부터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사우디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회관습에 얽매여 살고 있었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마침 제가 고등학생 때 사우디에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장르의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전 그 중에서도 로맨스 드라마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부장적인 남자에 비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은 매우 자상했거든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오는 드라마 주제곡들은 너무나도 감미로웠고 제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K-팝과 한국 가수들의 영상을 자주 보고 음악도 자주 찾아 듣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한국 음악을 따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져서 한국어 학원이나 문화센터를 찾아가 한국어를 배워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했고 여전히 저의 자유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한국에 가서 자유를 느껴보고 싶고 저도 가부장적인 사우디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 회사와 한국에 있는 한 기업이 기술 교류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 아버지께 한국으로 유학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여자가 혼자서 유학을 가는 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가 한국 회사와 기술을 교류하는 것처럼 저도 한국이라는 빠르게 발전한 나라에 가서 견문과 재량을 넓히고 싶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며칠간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점점 저의 설득에 넘어가셨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내 허락해 주셨답니다. 남자인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는 이게 맞나 싶은 표정이셨지만 저는 아바야 위 니캅 속에 저의 기쁘고 벅찬 얼굴을 가리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매우 낯설었어요. 모두가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고 아무도 저처럼 아바야를 입거나 니캅을 쓰고 있지 않았거든요. 사우디에서는 얼른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벗어버리려고 하니 안 될 것 같고 어색해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밥을 먹을 때도 여전히 저는 니캅을 벗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혼자 다니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여학생이 다가와서 제게 왜 니캅을 쓰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보통 자기 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면 자랑스러워할 텐데 저는 니캅에 대해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그 친구는 자기도 카타르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니캅을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안다며 저를 이해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소영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랍어로 이것저것 물으며 대화를 하는데 타국에서 아랍어를 들으니 너무 반가웠고 한국인인데 아랍어를 잘한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소영이와 친해졌답니다. 어느 날은 소영이가 자취하고 있는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자면서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초대를 받고 간 소영이네 집에는 다른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이 와 있었어요. 다른 남자와 한 방에 같이 있는 건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조용히 와서 앉는데 한 남학생이 제게 니캅을 한번 벗어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친구들의 성화에 모시겨 니캅을 벗자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샤, 너 정말 예쁜데?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리고 다녀? 한 남학생이 제게 말하며 저에게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나머지 친구들 모두 저에게 니캅을 벗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열띤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니캅을 벗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니캅을 벗고 학교에 가자 베일 속에 가려졌던 제 얼굴을 본 여러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예쁜 얼굴을 가리고 다녔냐며 모두 저에게 와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소영이는 저의 용기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제게 같이 쇼핑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니캅을 벗었으니 이제 아바야를 한번 벗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소영이와 주말마다 쇼핑을 나갔습니다. 니캅을 벗어보니 아바야를 벗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용기를 내서 저는 소영이가 골라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서 가지고 살던 관습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짜릿했고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검은색 긴 옷을 입고 다니던 저를 보던 친구들이 바뀐 제 모습을 보고 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우디에 살았을 때는 샤워를 해도 머리가 찝찝하고 뻑뻑했는데 한국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머릿결이 너무 좋고 피부도 너무 매끈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수돗물이 석회물이 아니어서 바로 먹거나 음식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더라고요. 게다가 화장품 하면 한국 아니겠어요?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가서 비싸지 않은 크림이나 로션을 사서 발라도 피부가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한국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꾸미고 다니지 못했던 사우디에서의 서름을 한국에 와서 다 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꾸미다 보니 저는 한 한국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 남자친구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주 다정했습니다. 아플 땐 약과 죽을 사다 주고 걱정해주기도 했고 길을 걸을 땐 제가 다치지 않게 안쪽에서 걷게 하고 식당에 가면 수저와 젓가락을 항상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해야 할 때는 항상 밤길이 위험할 수 있다면서 데려다 주었고 만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는 반지와 꽃다발에 손편지를 써서 주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건조하고 더운 사막 기후인 사우디에 비해 사계절이 있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양한 계절을 느껴보며 여행을 다니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꽃구경을 가보기도 하고 여름에는 사우디에선 입을 수 없었던 수영복과 비키니를 입어보기도 했답니다. 가을에는 온 세상이 알록달록해지는 단풍이라는 것도 구경을 해보고 겨울에는 난생 처음 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계절을 느껴보면서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겨울은 참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겨울을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알고 보니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발전한 나라라서 그런지 발열 기능이 있는 신소재를 발명해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발열 내일을 만들었더라고요. 발열 내일을 입으니 그나마 추위가 덜 느껴지기도 했어요. 남자친구의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피부는 아주 나쁜 피부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난 후로 제 얼굴에는 여드름 흉터가 좀 남아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제게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피부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의 피부과는 정말로 전문적이더군요. 저에게 필요한 시술만 딱딱 말씀해 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여드름 흉터가 옅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보다는 피부 트러블을 가리는 화장술이 더 발전되어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다 보니 피부 관리에 진심인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여드름 흉터를 지울 수 있게 되었고 같이 여행을 갈 때면 운전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전을 가르쳐줘서 이제는 간단한 시내 주행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제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취직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게 졸업하고 나서 사우디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날 3시간 동안 영상 통화를 하며 제가 합격하여 다니게 될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며 한국에 더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달라진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변하실 수 없구나 하고 낙담하던 순간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적응해서 살려면 어쩔 수 없었을 거라며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저는 울먹이며 한국에 어머니와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남자친구를 소개할 생각이었어요. 4년 정도 만나고 서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니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한국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사업 일정 때문에 이틀밖에 있지 못하셨어요. 저는 먼 곳에서 오신 두 분을 위해 좋은 레스토랑의 룸을 예약했어요. 남자친구는 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하신 두 분께 저는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남자친구도 많이 긴장했는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제 부모님께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서류 봉투를 부모님께 각각 드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앞으로 저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적은 계획서를 넣어 놓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계획서를 보신 아버지는 이런 남자친구의 당찬 배포를 좋게 보셨는지 식사하는 내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짧은 체류를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제 남자친구가 당차고 믿음직스러워서 저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올해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이 꿈 같고 행복하답니다. 이제 사우디로 다시 돌아가서 살으라고 하면 아무리 모국이어도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꿈 같은 자유로운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제 결혼식 때 여러분의 축하를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